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국제정세와 국방 이슈 얘기 나눠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의논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는 월드 피스 파운데이션이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몽골과 또 한국 여러 단체들이 안보 관련 단체, 시민단체들이 준비했던 모임인데요. 예. 그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그 행사에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 참가했는데 특히 지금 몽골, 현재의 몽골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으로서 몽골을 건국하다시피 한 건국 영웅이죠. 저기 나오는데 오치 리바트 초대 대통령이 참가해서 가운데 기념적 연설. 옆에 있는 분이 몽골의 유엔 대사예요. 유엔 대사를 해서 연설 따오자고 많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정세가 이렇게 험악한 가운데도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또 동북아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연설할 기회를 줬어요. 어떤 내용을? 연설을 했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안중근 의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많은 유묵을 남겼는데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는 유묵이 곧 사형 집행일이 가깝고 조선이 멸망할 날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안중근은 태연하게 사람이 큰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임무 완료하면은 난성대업이라는 유목을 남겼는데 우리가 통일 문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또 장진호 전투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그 스미스 장군이 방향을 바꿔서 진격. 철수란 말을 하기 싫으니까 방향 바꿔 진격이라는 말로서 흥남 철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반도 환경이 또 동북 환경이 안 좋지만은 우리 뜻있는 의사들이 큰 뜻을 갖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공감을 얻어서 뒤에 연설한 분이 안중근을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발음 안 됐지만 안중근 이야기를 다시 재인용을 했어요. 제 기분이 좋았는데 그 참 안중근 의사 지금 생각하면 성인입니다. 곧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그러니까요. 이 동양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큰 비전, 빅드림을 얘기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큰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무슨 큰 비전을 좀 가지고 큰 일을 도모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중요한 가르침을 또 널리 알리셨네요. 그 어떤 분이 또 안중근이 누군가를 또 물어요. 일본 학자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살짝 민망했겠는데요. 그래도 일본 학자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존경한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어요. 그 지난 9일에. 일단 방문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앞서서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새로운 군사 협약을 맺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태평양 사령부가 우리 안보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 태평양 사령부가 2018년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인태 사령부 이름을 바꿨어요. 네. 사실 이 군사적으로 제가 평생 그렇게 이제 그쪽에 연구를 하고 일을 해왔으니까 보면은 만약에 한반도에 어떤 전쟁 상황이 오면은 태평양 사령부가 우리 연합사를 지휘하게 돼 있어요. 전시작전 지휘를 해서 우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군사 기구인데 거기에 갔는데 태평양 사령부 저도 한두 차례 갔었어요. 네. 갔을 때 처음에 깜짝 놀라는 브리핑이 있어요. 브리핑이 뭐냐면은 우리 태평양 사령부는 해리슨이라고 주한미국 대사했던 분도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는 세계의 52%
52%를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넓으니까 거기 자기가 책임지는 면적이 지구의 52%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간 것은 이런 불안한 한반도 정세, 또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태평양 사령부에는 이제 미국의 44개 대장이 있으면 4명이 대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인데 네. 그 모든 지휘관들, 그 미국의 지휘관들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국내외에 보여준 거죠. 굳건하다는 거. 국민들에게 좀 이 안보 불안에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이 또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림팩 훈련이 저도 그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지 궁금합니다. 림팩이 이제 71년도부터 이제 미국 주도로 환태평양 훈련이라 해서 해군들이 하는 훈련이 잠수함 훈련이 있고 네. 해상에서 작전 훈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상 훈련을 다국적이 모여서 해상 훈련을 하는데 매년 참가하는 국가도 있고 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인데 한국도 88년부터 우리 정부도 88년부터 참가했고 이번에는 29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그 림팩 훈련이 마침 하와이에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이지스함이죠. 이 이율곡함이 참가를 했고 미국에는 칼빈슨 그 항공모함이 참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그제부터 열리고 있죠. 지금 워싱턴에서 그렇습니다. 나토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 때 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일정이 좀 어떻게 되고 또 주요 의제는 뭔가요? 예, 정상회담이 이제 7월 9일부터 오늘 마치는 날이죠. 7월 11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주제가 중요하죠. 이번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나토는 대서양 방어잖아요. 그게 네. 나토 어틀랜틱 북대서양 쪽에. 거기다 앞에 크로스를 넣어요. 영어에 이제 크로스 어틀랜틱 가면은 이 대서양을 좀 범위를 넓힌 거죠. 대서양을 넘어서서 전 세계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안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우리 대통령 또 참가를 하는데 이 본회의에 참가하면 이제 그 나토 회의를 하면은 동맹국 그 32개 이번에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조인된 거예요.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는데 이 회원국은 영어로 알라이 동맹국이라 그러고 나토 동맹의 동맹국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 파트너 국가인데 협력 국가죠. 협력 국가로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우리가 협력 국가로 갔지만은 그 오늘 성명서가 나왔어요. 나토 정상회의. 무려 38개 항의 성명서가 나오고요. 또 우크라이나 특별 지원에 대한 어떤 약속 선언이 나왔어요. 그 성명서에 38개 중에 우리와 관련된 게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24개 항에 보면은 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고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재미난 부분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무기가 적시돼요. 저도 UAV, 무인 드론이 네. 들어가고 또 볼리스틱 미사일, 뭐 재래식 탄도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이런 것들. 부분에 네. 대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강력 규탄을 네. 했죠. 물론 이란하고 좀 섞여서 합니다만은 그걸 보면 어쨌든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 대통령이 가니까 그것도 언급될 수 있죠. 그것도 공동선에 담을 수 있는데 네. 가서 나토가 북러 간의 군사적 새로운 협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38개의 나토 성명서 중에 하나의 항으로 들어갔다는 거, 하나의 포인트 들어갔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요. 또 나토 정상회의나 이렇게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은 전체 회의보다도 더 실속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양자대화예요. 저쪽에서 참가하는 국가들이 서로 정상끼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양자회담이 기회를 그렇죠. 우리가 마침 다 모였으니 마침 그것도 일본 기시다 총리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외교부 장관들도 대표로 올 수 있죠. 이러 오면은 이번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해서 인식을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는 뭐 뉴스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추진 중인데 아직 뭐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거 추진 중이고 많은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대통령이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참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이참에 또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그 성명서에서 그럼 일종의 북한을 규탄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내용의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관계, 무기 거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규탄을 했죠.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명서에 들어간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의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까? 그 나토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내용을 별도로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까지 400억 음. 유로, 음. 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군사 생산 시설 지원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니니까 그게 네. 좀 비껴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은 나토보다는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어떤 또 나토 협력인데 납득할 만한 조치 협력을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좀 신중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납득할 만한 조치, 그쵸. 협력 조치 이 부분 정도만 우리가 알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 구체적인 우리의 역할을 바깥으로 공표하면 오히려 우리의 어떤 북한 할수 있는, 러시아의 네. 군사 협력을 우리가 강력히 규탄하면서 네. 우리도 그런 어떤 규탄에 맞는 상하는 어떤 물론 그렇게 너들 거래하면은 우리도 살상무기 우크라이나에 팔 수 있어 이 정도의 외교적인 어떤 상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협력에 대한 것은 좀 뭐 꼭 국민 다 몰라도 되지 않겠어요? 뭐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국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1월에 예정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잖아요. 얼마 전에 그 대선 토론에서 좀 봤듯이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좀 국제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 그 전제로도 갖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란 체제를 움직이는 것이 대통령 역할과 이상 크지만은 그러나 그 스택과 미국의 기존의 어떤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의연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좀 바이든이 좀 새로운 어떤 기운을 차릴 것 같아요. 물론 토론회, TV 토론에서 아주 데미지가 컸는데 미국의 리더십 또 나토를 통한 글로벌한 차원에서 세계 국제정치를 끌어간 리더십을 보여준 부분이 있고 어떻게 선거를 제가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TV 토론 때문에 바이든이 그렇죠. 뉴스에 검색이 많이 되잖아요. 바이든 뉴스가 많이 뜨고 네. 이번 나토 정상회담 나중에 열렸습니다. 미국의 상하 야원들이 특히 민주당 지도자들이 뭐 2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다시 재확인했던 그런 국내 정치 성과가 있어서 물론 지금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네. 바이든이 되든 우리가 트럼프가 되든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럼프가 됐을 때 일부의 전문가들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가 기존 입장과 좀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핵을 가진 북한으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당장 핵무기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핵무기가 필요할 때 결심을 딱 했을 때 개발할 때 소요되는 시간 이것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은 지금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위 태세를 굳건히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다는 뭐 트럼프 말씀이고 됐다고 우리가 네. 흔들리고 뭐 바이든이 됐다 좋아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안보는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런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미국 대선 결과 관계없이 우리 플랫폼을 짜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국제사회에서도 좀 우리의 역할을 많이 좀 요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 때도 보면 이 아태 4개국 여기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잖아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제 아태 4개국에 대해서 군사 협력을 또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토는 지금 그 회원국 이제 이번에 스웨덴에서 32개국이 됐는데 회원국 밖의 국가들 네. 그 회원국 밖의 국가 중에서 핵심적인 동부와 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하나의 군사적인 얼라이언스 차원은 아니지만 코퍼레이션 협력 수준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어떤 AI, 인공위성이라든지 사실 지금 국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허위 정보 또 사이버 안보 이런 데서 그런 분야부터 스타디 차원에서 공동 안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가자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나토하고 회원국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냐.
중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지금 공동의 연구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도 그 협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국가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6.25 때 얼마나 많은 네. 나라부터 도움 받았습니까? 집단 안보에 의존해야 되고 집단 안보에 큰 메커니즘 미국이 있고 또 나토가 있으면은 이 나토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걸 또 누굴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나토와 협력 관계도 견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 쪽에서 이번에도 포사격 훈련을 하니까 이걸 두고 자살적 객기다, 무분별한 실탄 사격 훈련이다. 또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뭐 이런 논평 내놓는 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 여러 번 합니다만. 김여정 네. 뭐 하면은 김정은의 여동생 이렇게 네. 돼 있고 대남 정책의 행동 대장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직위로 보면은 노동당의 선전 선동부의 부부장 겸 뭐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이런 건데 이걸 너무 뉴스로 크게 다뤄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간이 커지는 거죠. 그 김여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앞에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 다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그 북한 대표단이 22명이 왔는데 그때 우리 접대 비용으로 28억 원을 썼어요. 1인당 1억 3천만 원씩 접대를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 군력 가진 북한 대표들한테 이 간이 너무 키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신중하게 대응하고 그 여러 가지 메시지 읽어야 됩니다만 김여정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국내 정치에 좀 영향을 주려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번에 네. 발언한 것도 결국 탄핵 이야기도 용어를 쓰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남 심리전을 앞장서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크게 보도해 주면 심리전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그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크게 다룰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대남 심리전이고 대남 정책이다. 그리고 우리 뭐 지난 일을 이제 뭐 생각해 보면은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김영남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너무 과잉 접대한 거예요. 28억 6천만 원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 1인당 1억 3천만 원씩 접대를 했다는 2박 3일 동안 이러니까 이 남조선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제 임여정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게 우리 언론에서 다루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발언들은 우리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예요. 네. 대남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 며칠을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9일 그 임진강 그 상류 환강댐에서 북한이 물을 방류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2009년에도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사전 통보를 안 하고 방류를 하게 되면서 우리 쪽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사전 통보를 안 하면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저는 기대 안 합니다요. 우리가 지어놓은 판문점의 시설도 다 연락하라고 다 부숴버리는 그 북한의 지금 위정자들한테 집단한테 한강에 물 방류하는데 그 우리한테 사전 통보를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관측하고 거기에 대비를 세워나가야지 우리가 북한의 통보를 기다리다가요. 그거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방치하는 것도 이럴 때 많은 북한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북한한테 그걸 좀 그런 거 통보하고 해라. 이런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의 지금 뭐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연천의 이제 홍수 조절지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저기 멀리 이제 그렇죠. 댐도 보입니다만 그 갑자기 또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지역에 텐트를 치고 있으면 바깥을 안 보고 있으면은 물을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급류 지역이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고 앞으로 입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름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빗을 가서 그저 텐트 치고 야영할 때는 급류 지역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안전은 국가나 정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 안전은 개인이 좀 더 돌아보고 아주 안전한 곳에 보수적으로
네. 그 자기 안전을 고려하면서 조치를 취해야죠. 이제 저게 지금 임진간 이제 필승교 수위 측정표인데요. 뭐 지금은 이제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수위는 많이 낮아졌는데 갑자기 올라가죠. 갑자기 올라가요. 이게 물론 북한이 미리 좀 통보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좀 미리 좀 준비하고 그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을지문도 강감당 장군 다 저런 거 갑자기 물을 내려보내가 전쟁이 이겼지 않습니까? 예. 이 급류 지역에 우리가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정부 믿지 말고 스스로 좀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고 나면 자꾸 정부는 탓하지만 본인들이 또 좀 그만큼 또 KBS 저희 재난 방송에 119 그렇죠. 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줄리 터너가 어제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희 그 KBS 그 재난안전 119에서도 이 줄리 터너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터너 특사 얘기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방송을 통해서 또 북한 주민을 유입시키는데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방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이 보실 때는 이 대한민국 방송이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노동신문 읽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저는 읽어보진 북한 않았어요. 전문가가 돼 노동신문 읽어보면요. 네. 그 인내를 필요합니다. 신년사 1년도 15분 걸리는데 힘듭니다. 네. 북한 방송이나 북한의 이거 정부의 관행물을 보면 전문가가 들리는 사람 알고 보기가 싫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보내는 방송 광고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외부 세계를 아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아는 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인데 미국에서 VOA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고요. 아시아 방송도 많이 했는데 KBS가 정말 이런 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KBS가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사조가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터너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KBS 이때까지 협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KBS가 이런 그 북한에 대해서 외부 사조, 자유 사조를 좀 더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다양한 방법과 채널 이런 걸 조금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이건 북한 서방 세계 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아니, 북한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럼요. 저희 KBS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백승주 회장님과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